제가 지난해 해왔던 이야기들을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정치했는데 법리분과, 오늘 사실은 법리분과의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계십니다. 함철웅 교수님, 김혜수 교수님, 한은우 교수님 다 이렇게 김기수 변호사께서 또 이렇게 소장을 다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피수소송이 지금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에 6차 변론이 또 진행이 됩니다. 신속하게 어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지금 이 나라가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통합이 되는 건지 아무튼 계속 어떤 구체성이 있는 내용이 나오고 한수원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듣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가 취소수정을 내놓은 거가 지금 국가정책의 기준이 돼가지고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취소수정을 내놓은 거를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잡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법성이 있고 지금 취소소송에 이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하위 행정계획의 정합성을 두고 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현 정부가 아주 기초적인 법치를 훼손해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나요?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탈원전 정책의 유법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법적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회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하고 정책 전체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한번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렇게 경제정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화, 주 52시간, 최저시급, 이렇게 노동시장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냥 못된 기업을 혼내주는 반기업적 정책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있어 보이고 좋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이 개념 정리는 뭐냐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하고 그래서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성 증대돼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희망하는 건데요.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서 이제 투자를 증가시켜서 그게 경기를 성장하는 이 낙수효과적 개념이 한계점이 봉착했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고용에 임하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인상시켜서 그걸로 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한다는 개념의 분수효과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체를 한번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조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 딱 들어와서 법인세를 22%에서 조세 구간을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25%로 증가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법인세를 20%로 낮추고 목표치를 15%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상승. 아까 노동시장의 혁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주 52시간 근로제도, 최저시급, 비정규직 정규화. 이거 다 뭐냐면 기업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로자와 회사가 양분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워낙 강한 노동조합과 인연을 맺고 출발한 이 정권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담을 기업한테 다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재정원가 상승.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아시다시피 갈 만큼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3차 애기본 워킹그룹에서도 공고사항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북핵 문제인데요. 핵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내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가 인건비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한참 적당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치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11등입니다. 11등. 근데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이 정도까지 아닌데 왜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대만하고 해서 한 4개국이 주유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별거를 안고 개근을 하게 되면은 하루를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급이에요. 그걸 반영하게 되면은 약 9,000원대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정확하게 해서 11등이고요. 이거를 상대 비교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에요. 3만 불인데 미국은 5만 불이거든요. 그런 수준 내 입각에서 정의를 하면 우리가 폴란드, 프랑스 다음에 3등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올해 이렇게 됐던 금액을 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시급 이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 드릴게 에너지 비용. 탈원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원자력의 싼 전기를 낮추고 LNG라든지 신재생을 늘린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지금 원전 가격 60원이에요. 근데 신재생 비용은 210원입니다. S&P라는 금액은 80원이지만은 전국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력보다 3배 더 비싼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어떻게 했냐면, 이 정부에서 원자력을 어떻게 했냐면, 이 테이블이 어떻게 했냐면, 원자력 처음 시작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과정까지를 보면은 약 지금은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이 안에 중간 전체 구간을 잘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축출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전이 적자를 내고 한전도 두부가 콩보다 싸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기요금 인상 얘기를 자꾸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전의 통계입니다. 2018년 6월. 지금 보시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빨간색입니다. 주택용이 파란색입니다. 그 평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을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포퓰리즘, 흔한 말로 사람들한테 퍼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산업용금하고
지금 일반 요금이 거기서 거기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산업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정 어쩐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가정용입니다. 독일은 산업용 전기요금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국민이 부담을 한 거예요. 신재생을 가면서 국민이 부담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는 국민한테 부담 안 준다는 표현을 하면서 산업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보다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우리가.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GDP 대비 84%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남한테 팔아서 이문을 남겨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게 2004년도에 이제 그 데이터인데 뭐냐면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물건 하나를 들어가는 비용. 근데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우리보다 인건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인건비를 우리가 추월을 했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이 한국하고 미국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이 에너지 가격이 있고 우리 에너지 가격이 있는데 이 우리 에너지 가격이 이만큼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태리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이고 제조업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건 반도체나 가전 같은 건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 100원에 팔았던 것을 12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사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김수현 사회수석이란 지금 정책실장이 되었지만 그분이 지금 2040년에 전기 총수요가 2017년에하고 똑같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무법입니다. 무법. 자,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 이후에 정부가 바로 한 게 뭐냐면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에너지 로드맵을 만듭니다. 근데 이 에너지 로드맵 만든 것은 국무회의는 심의를 한 거예요. 심의를 한 거고, 이거 심의가 끝났으면은 이거를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로 보내서 입법을 절차를 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뭐를 했냐면 행정규범을 이렇게 공청회도 난장판이 돼가면서 공청을 했고,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우리 회사의 보스입니다. 제가 한수원에 조직에 있으니까 한수원 사장이 일개 공기업 사장이 국가의 중대사를 모든 것을 실행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 정말 화가 나는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가 들어지지 않다고 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한테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올해 초에 본인께서 말씀하신 멘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은 적폐다.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뭘 말씀하냐면은 저 들어주세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을 비롯해서 산업부 장관이랑 다 해서 얼마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입법행위를 한 건지 다 드러났어요.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조영기 정책위 의장님도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다 의원님들마다 보도자를 내가지고 고발하겠다, 바로 잡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김규환 의원님한테서는 한 4개 정도 위법사항들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일개 공기업 사장이 이렇게 국감에서 표현합니다. 한수원 사장, 월송 1억이 조기폐쇄는 논란, 사법적 판단에도 괜찮다. 한번 해볼 거면 해봐라라는 멘트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가만히 계세요. 자, 보십시오. 월성 1호기 용역 문제는 아까 김기수 변호사께서도 말씀했지만 낙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제성이 있다는 자료를 이사회 자료에서 변조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이사회를 통과시킨 거예요. 명확하게 업무방해입니다. 그리고 배임이고 그 내용을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신동아에서 특종을 내가지고 한손의 거짓말 12월 19일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내용을 특종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시면 링크를 하면은 다 그때 기사 한수원 사장 위법사항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다 고소하시겠다 했어요. 바로 잡히겠다고 하셨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무법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탈원전 정책은 도대체 뭘까요? 탈원전 정책은 제왕적으로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제왕적으로 국민을 무시한 것. 자, 제왕적으로 국민을 무시한 이 상황을 누가 바로잡아야 되나요? 저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역할. 가방위가 있고 에너지 특위가 있고 산업위가 있는데 사실 탈원전 정책은 국회를 패싱을 했고 현재도 격려를 주고받고 있지만은 여야 합의 정신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이나 에너지 특위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라든지 구성원을 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산업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산업위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 법적 대응 해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려서 부역자는 겁쟁이들입니다. 이 부역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왕적 탈원전 정책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부역자를 가만 놔두면은 결국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역자들을 처단하잖아요. 동일한 부역 행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주 군님 여기 사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세요. 산업이 구성을 보면 탈핵 진영 여당이 12명이고 야당이 17명입니다. 한국당, 미래당, 평화당, 무소속 모두가 탈원전 문제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민주당 간사간 합의를 해서 뭘 해야 된다. 아니 탈원전 정책이 제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제왕적으로. 헌법에서 명시해놨습니다. 이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안 나서면 국민이 공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되고 그래야 되려면 야당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래야 한국당, 미래당이 삽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두 분 국회의원이 남아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산업위 상임위 차원의 상임위원장 명의의 국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법적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정책연대가 이제까지 해왔던 법적 대응, 제가 한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종훈 교수, 김익준 교수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정이 났는데요. 박종훈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출신이라 다 알면서 아주 했기 때문에 지방검찰, 고등검찰, 재정신청까지 해서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이운영을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고소장을 써서 사전에 A조끼리 애저리끼리 사전에 홍보해줬어요. 그때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고위직 관계자가 저희들을 직접 만나자고 해서 5초에서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다 들어줄 테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걸 접었었죠. 근데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지금 취소 소송에서 6차 변론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한수원 이사회 지금 노란색 칠한 사람들은 저희가 다 법적 대응, 배임 혐의로 해서 각각을 해당 지방 경찰청에다 다 그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가장 강력한 부역자 이 사람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악의적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적 대응을 다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이원 형을 비롯해서 이현석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가면을 쓰고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탈원전을 주도하고 있는 가짜뉴스 생산자들 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거 며칠 전입니다. 우리가 12월 13일 최은혜 의원님하고 해서 그 서명운동 시작할 때 그 다음날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당이 원전 마피아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막무가내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에너지 이야기하는 거 에너지 그냥 정직하게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에너지 정책에다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념 논리를 만들고 이러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법적 대응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 내년 1월쯤에 예정되어 있는데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국 기본을 따라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8차 이복적인 내용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은 좀 이따가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전포고 출사표를 낼 예정입니다. 조금 토론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13일 날 강성구 의원님이 최은혜 의원님 서명운동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성구 의원님 외교국방위원장님이시거든요. 대통령과 10분간 면담을 하셨다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국회 차원에서 공론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뭡니까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국회가 입법기관이고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김수현 책사가 김수현 승상이 되었다. 사회수석이면서 탈원전 정책을 이끌어갔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지금은 장하성 실장이 자천되고 장하성 실장 부임으로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유비 따라다니면서 책사했던 김수현이 유비 죽고 유선이 왕이 되니까 승상이 된 거예요. 총사령관. 이 탈원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미력한 힘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힘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나라 망하기 전에 조치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갈 것이다 이해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을 촉구드리면서 이 발표 마치겠습니다.